안녕하세요, 이광입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할 건데요. 카메라는 깊게 들어가자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는 곳이죠. 아마 이거 가지고 한 학기 강의를 해도 부족할 정도로 깊고 오묘한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오늘 이거를 가볍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카메라가 좋다, 어떤 카메라가 나쁘다, 여러분들 뭐 쓰세요, 이거 하나면 끝장이에요, 이런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카메라를 얘기하지만 카메라를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말이 이상하죠. 진행하다 보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무엇보다 각자의 용도에, 각자의 목적에 맞는 카메라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아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카메라 구조에 대한 부분을 하게 될 겁니다. 이론 강의가 조금 들어가요. 요만큼 들어갑니다. 카메라 구조를 한번 보죠.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렌즈를 통해 가지고 상이 맺힌 거를 시모스라고 하는 장치를 이용해서 우리가 광학 정보, 즉 빛의 정보를 디지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0101로 흘러오겠죠. 이렇게 흘러온 거를 보면 좀 어색해요. 색감도 빠진 것 같고 실제 같지가 않잖아요. 이런 거를 인간 눈에 맞게 이미지 처리기가 바꾸게 되면은 좋은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진짜의 색깔을 찾게 되는 거죠. 어떤 브랜드가 이 이미지 칩셋을 만들었느냐에 따라 가지고 고유한 색감이라는 게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캐논은 약간 뽀사시해, 니콘은 좀 샤프하지,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실물에 가까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각각의 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이 이미지 프로세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영상은 용량이 굉장히 커요. 어느 정도로 크냐 하면 2.2 기가bps 정도로 HD를 처리를 하니까 1시간에 1TB 정도가 나와요. 용량이 너무 크죠. 다루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압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220MB, 즉 10분의 1 정도로 압축한 거를 우리가 프로레스 코덱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원본하고 화질이 거의 비슷해요. 220MB 너무 크다, 그래서 10Mbps, 즉 200분의 1 정도로 압축한 게 우리가 앞으로 마르고 닳도록 쓰게 될 H264라는 코덱이 될 겁니다. 얘는 원본하고 비교했을 때 비슷해요. 거의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정밀하게 얘기하면 손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레스를 비손실 코덱이라고 얘기를 하고 H264를 손실 코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나중에 코덱 부분에서 다시 다루게 될 거니까 지금 염려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정리를 해보면 이미지를 받아가지고 렌즈에서 시모스로 디지털 정보 전환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0101의 신호를 이미지 처리기를 이용해서 인간 눈에 맞게 바꿔서 색감이라는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얘를 영상 압축기를 통해서 큰 용량을 작게 압축해서 만들어진 코덱을 파일 기록기에 저장하는 과정, 비디오 카메라가 이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이미지 처리기 뒷단에서 신호를 뽑아내면 HDMI나 SD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원칙적으로 비압축입니다. HDMI나 SDI 단자로 이렇게 뽑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영상 압축기를 통하면은 H264나 프로레스 코덱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SD카드나 전용 미디어에 저장하게 되는 게 카메라의 구조라고 할 수 있죠. 딱 알아야 할 포인트. 카메라는 렌즈, 시모스 이미지 처리기, 압축기, 저장기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일까요? 정답은 비싼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입니다. 당연해요. 왜냐하면 비싼 카메라들은 렌즈를 좋은 거로 쓰겠죠. 그러니까 렌즈는 어떤 게 좋은 렌즈냐면 밝은 렌즈가 좋은 거예요. 보통 F값으로 표현을 하는데 밝은 렌즈는 좋은 렌즈입니다. 좋은 렌즈는 비싸요. 당연히 비싼 렌즈로 만들어낸 좋은 영상은 좋은 시모스를 이용해서 영상을 변환을 하겠죠. 시모스는 어떤 게 좋냐? 큰 게 좋아요. 이거 조금 복잡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일단은 여러분들이 쓰시는 안에서는 5분의 1인치 시모스보다는 3분의 1인치가 좋고요. 3분의 1인치 시모스보다는 2.5분의 1인치 시모스가 더 좋고요. 1인치 시모스 당연히 좋죠. 마이크로 포 서드나 풀프레임 당연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모스 사이즈는 클수록 좋다. 네, 나중에는 이제 이 한계점과 특징들이 좀 드러나게 되지만 일단 그렇게 아시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은 또 좋은 색감을 입혀야 되잖아요. 이미지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처리기는 거의 컴퓨터의 CPU에 준할 정도로 많은 연산량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주 비싼 카메라들은 보시면요, 카메라에 쿨러가 달려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지 처리가 그만큼 많은 동작을 하기 때문에 열이 발생해서 그래요. 또 이거를 안정적으로 압축을 해야 되죠. 이 압축하는 과정에도 화질 열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이거를 또 이제 동시에 두 개에다 저장을 하기도 하고 좋은 저장부를 거쳐서 저장을 하게 되니까 좋은 카메라는 어떤 카메라다? 비싼 카메라가 좋은 카메라입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자, 그럼 카메라의 목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다 갑부들도 아니고 좋은 카메라들로만 살 수가 없잖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한정된 예산에서 어떤 카메라를 골라야 하는가가 또 숙제로 남게 되죠. 자, 카메라를 보면 여기 있는 요 핸드폰에 달려있는 요 카메라도 화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핸드폰 카메라로 방송 만들기, 핸드폰 카메라만 가지고 돈 안 들이고 유튜브 하기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정말 좋은 카메라라면 방송국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바보들이어가지고 핸드폰 카메라로 안 찍고 큰 카메라들을 들고 다닐까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어떤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카메라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영상을 보시고 아이폰으로 찍은 영화 뭐 이런 것들을 보신 다음에 아이폰으로 찍으면 저런 고급 퀄리티의 영상이 나와? 그럼 나도 한번 찍어봐야지 라고 여러분들이 찍으시잖아요. 그렇게 안 나와요. 당연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폰으로 영화를 찍는 그 제작 환경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환경들, 조명도 이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을 거기다 쏟아붓게 되는 거고요. 스텝과 뭐 분장과 인테리어 소품 모든 것들을 초대형의 블록버스터를 찍는 것처럼 다 갖춰놓고 카메라 바디만 바꾼 거예요. 이것들이 다 갖춰져 있지 않으면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제대로 된 화질을 나오게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배경 지식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에서 i20를 가지고 자동차 경주대회에 나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딱 보시고 그러면 나는 집에 i30 있으니까 내 거 가지고 경주대회에 나가면 1등 하겠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왜냐하면 이 i20는 껍데기만 i20지 안에 내용은 다 바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지고 계신 i30를 가지고 경주대회에 나가시면 시작도 못합니다. 당연한 거죠. 또 우리가 어떤 용도로 카메라를 쓸 거냐를 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좀 뻘짓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어떤 용도로 쓰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화질도 좋아야 되고 색감도 영화처럼 나와야 하고요. 라이브 출력도 딜레이 없이 잘 돼야 되는데 가격도 쌌으면 좋겠고 4K도 잘 지원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답이 없는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다른 비유로 들어드리면 사람이 9명 타는 자동차인데 실내도 넉넉하고 인테리어도 럭셔리해야 되는데 경차 정도로 작아서 운전하기도 편해야 되고 제로백도 한 3초대였으면 좋겠는데 가격은 1,000만 원 정도였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랑 똑같습니다. 그런 차는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죠. 우리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카메라를 선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적을 하나만 잡으셔야 됩니다. 스튜디오에서 찍는 카메라를 사실 거냐, 아니면 들고 현장으로 나가서 촬영할 카메라를 할 거냐, 아니면 액션 카메라처럼 배터리로 동작해가지고 어느 장소에서나 물속이나 이런 데서 찍을 수 있는 걸로 할 거냐, 라이브에 최적화돼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돼요. 이게 다 되는 카메라는 없나요? 이 앞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없습니다. 그런 거 찾으시면 안 돼요. 자, 용도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먼저 개인용 방송 같은 경우가 있겠죠. 한 사람만 나와가지고 먹방을 한다든가 이런 용도에는 휴대폰 카메라나 아니면 미러리스 이런 거 사용하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 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멀티앵글로 촬영하신다라고 하면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돼요. 일단 클린 출력이 어렵습니다. 이 클린 출력이라는 건 카메라에서 라이브로 신호를 출력을 해서 비디오 스위처라든가 다른 장치들에 집어넣게 되는 역할인데요. 이게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캠코더나 뭐 PTZ 카메라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라이브 출력을 하는 그런 카메라를 사용을 하셔야 멀티 카메라로는 라이브 제작에 적합한 카메라 선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1인 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2대 이상도 돼야 되고 줌도 좀 들어가서 해야 되고 라이브 출력에 딜레이 좀 적어야 되고 뭐 자막도 얹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환경에서 카메라를 쓸 거다. 그러면 선택의 여지가 좀 많아집니다. 카메라는 HDMI나 SDI로 출력이 나오는 카메라들이 있어요. 여기 앞에 요 합성인 줄 아셨죠? 요 PPL로 들어온 카메라고 UV570이라는 카메라인데 여기 보시면은 HDMI 출력 그리고 옆에 SDI 출력이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카메라 출력이 있는데 HDMI는 보통 단거리, 짧은 거리
TV에서 TV나 프로젝터에 연결할 때 쓰이는 단자이죠. 그리고 SDI 단자는 장거리로 연결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다음 시간 케이블 편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이런 카메라들은 두 개의 단자가 다 있으니까 짧은 거리에 TV를 연결한다 그러면 HDMI를 쓰시면 되고, 장거리로 이걸 끌어가지고 뭐 교회나 학교 이런 쪽에 쓰신다 그러면 SDI 단자를 이용해서 연결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화면은 이 카메라 UV570이라는 카메라를 이용해서 전체의 강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멀티 카메라를 써가지고 영상을 제작하시는 경우에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거는 라이브 출력 기능이에요. 라이브 출력은 그 많은 카메라들이 지원하기는 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DSLR 카메라 같은 경우도 얘도 옆에 보시면 이렇게 라이브 출력 단자가 있어요. HDMI를 이용해서 라이브 출력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DSLR 같은 카메라는 여기 달려있는 HDMI 단자는 라이브 출력을 빠르게 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애가 아니에요. 이거의 주 용도는 촬영된 영상을 재생했을 때 TV로 연결해가지고 확인하는 게 주요한 용도입니다. 이러니까 얘는 라이브 출력이 딜레이가 좀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클린 출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된다고 해도 시간 제약이 걸리는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멀티 카메라 운영을 할 때, 라이브 방송 제작을 할 때는 미러리스나 DSLR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녹화를 했다가 나중에 편집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든다라고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라이브로 방송 제작을 한다라고 할 때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